안녕하세요, 지원자쌤입니다. 오늘은 수업 얘기는 아니고요. 2016년 상반기가 딱 지났죠. 7월 오늘 며칠이야? 오늘 7월 3일입니다. 그 상반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이 시점, 7월 3일 야심한 밤에 제가 혼자 상반기 회고, 개인적인 상반기 회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수업 외적인 얘기 잘 안 하죠. 항상 올리는 것도 수업 영상만 하고 수업 관련된 영상만 올리는데 오늘은 왠지 그냥 삘이 딱 꽂혔어요. 왠지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날 흔치 않습니다. 지원지원 개인적으로 주절주절 떠드는 날 흔치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심심할 때 그냥 라디오 팟캐스트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원지원 토크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냥 뭐 제가 상반기에 느꼈던 것들, 저는 매일 회고를 하거든요. 당일 회고 간단히 한 두세 줄. 근데 이제 그런 걸 모아서 모은 것도 있고, 이제 지난 상반기를 제가 되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 크게 느꼈던 점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에 앉았습니다. 뭐 라이브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라이브로 하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 다 못할까봐도 싶었고요. 그 다음, 아직도 제가 태블릿을 유튜브 라이브로 연결하는 방법을 못 알아냈습니다. 이 문과의 숙명이겠죠? 그래가지고 녹화본으로 올리지만 제가 무편집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냥 쫙 녹화한 거 편집 없이 다이렉트로 올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지원지원의 개인적인 2016년 3반기 퇴고 시작하겠습니다. 퇴고가 아니라 회고. 오케이? 맨날 교재 퇴고한다 그래서 퇴고가 입에 붙었나봐요. 자, 나 첫 번째 상반기로 돌아봤을 때 좋았던 점은 이제 수업적인 면에서인데 확실히 반복하는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한국사를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신으로만 봤을 때는 국영수가 당연히 제일 어렵고요. 통합과학 다음으로 통합과학이 네 번째로 어렵고, 그다음 한국사 어렵고, 그다음 통상사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한국사랑 통사랑 양이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줄여도 한국사가 외울 게 훨씬 많아. 그래서 이제 암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주말마다 불러가지고 억지로 외우게 시켰거든요.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그랬더니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반복해서 암기시킨 억지로라도 반복과 억지 암기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들마다 학습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그 테스트 통과 기준을 좀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애들끼리 싸우기 시작해. 쟤는 막 10개 중에 막 7개만 맞아도 외복하고 저는 막 9개까지 맞아야 돼요.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 기준이 다름에 있어서 학생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일관된 기준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옆에 보는 이유는 제가 그 메모장에 써놨어요. 오늘 할 말을.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아서 써놨어요. 오늘 1시간 넘어갈지도 몰라. 아쉬운 점, 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만 본 학교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제가 담당한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이거 정신이 너무 없대. 막 이 학교 학생들이 A 학교 학생들이 뭐 해주기로 했는데 뒤돌면 까먹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준비해야 될, 제가 놓쳤던 부분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막 문제 같은 거는 미리 만들어두자. 미리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검수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답을 풀 때 미리 안 알려주고 답 풀면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 답을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또 막 그 정신없는 와중에 찾는데 좀 시간 걸리고, 그런 어수선한 면이 있어서 미리미리 다들 준비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내가 맨날 애들한테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했는데 정작 제가 미리미리 준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렸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느낀 점, 이게 내 교재에 대한 내 교재와 OVS가 아니지, 강의에 대한 피드백인데, 이게 제가 이제 하위권 학생들이 많은 학원도 가고 그냥 보통 수준의 학교 학생들도 가고, 그러니까 학원을 두 곳을 다니는데 하나는 인문계 학생들이고요, 하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습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이 부족하냐면 문해력도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어휘 학습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웠을 법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고요. 그렇다고 인문계 애들이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인문계는 확실히 문해력이나 기본적인 중학교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여러분 제 교재 다 보셨죠? 옆에 있는데 이렇게 글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공부할게끔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걸 많이들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읽어서 공부하려고 시도조차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나는 이 교재를 만드는 목적은 항상 똑같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해서 학습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사회나 역사의 본질이에요. 역사는 글을 읽어서 그 흐름과 사건을 파악하는 학문이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다들 그냥 책밖에 안 읽어요. 사학과 들어가면.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야. 물론 사회는 과목 특성상 좀 그 안에 주제별로, 특히 지리 같은 경우나 도시 같은 부분은 좀 지도와 자료 같은 걸 활용해야 하는 단원도 있죠. 그치만 일단 평가원 내신문항을 봐도 통합사회는 굉장히 제시문이 길게 등장을 해요.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 평가원이 알기 때문에 제시문을 길게 주고 그 안에서 이해하면서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냈단 말이지. 예시문항을 보면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이 글을 이해하면서 이게 어떤 개념이다를 알아야 되고요. 어떤 논리가 이어지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좋아해요. 진짜 막 내용이 한 번 더 정리되는 것 같다, 내용 자세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좀 두서 없어도 이해하세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자세하게 쓴 목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이 책을 통해서 모르는 걸 그냥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던 아니면 학교에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도 주니까 그 내용을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베이컨에서 왜 베이컨은 지식을 강조했는가? 모르겠죠. 내가 여기다 베이컨 하고 지식 한 글자만 써놔봐. 여러분들 뭔 말이야? 하겠죠. 강의를 안 들으면 모르겠지. 강의로 설명을 해주면 알겠다만 지식 한 글자만 쓰면 베이컨 지식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끔의 용도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내용을 내가 다 써놨잖아, 베이컨에.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컨이 지식을 강조한 이유는 이렇구나, 베이컨의 지식의 의미는 이렇구나를 찾아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그거를 잘 파악해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확실히 하위권 학생들은 저걸 스스로 읽어서 이해하려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게다가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내 책을 다시 펴볼 생각 거의 안 해. 내가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저거에 관해서 과연 이 교재가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상위권 하위권 교재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것도 쉽지 않고요.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위권 학생들한테 무조건 내가 맞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 다 빼고, 쓸데없는 건 없지,
알죠? 그러니까 단어, 중요한 키워드만, 그러니까 베이컨 같은 경우는 지식만 남겨놓고 다 지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고민 중인데,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나한테 맞추게 해볼까. 그러니까 문해력을 내가 직접 길러주게 하는 거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던 상반기예요. 그래서 하이콘 학생들한테는 마지막에 가면은 그걸 줬어. 요약본? 그냥 단어만 따다 있는 거 있죠. 뭐 사회는 안 만들어줬는데 역사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해서, 뭐 영조면 균열법, 탕평파, 막 탕평책, 탕평비 막 이렇게 단어만 따다닥 써져 있는 거 설명 다 빼고 그런 것만 줬어. 그것만이라도 외우라고 했더니 난 효과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맞춰서 내가 아이들한테 맞추는 부분도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강의. 이제 좀 당연히 이제 그 모든 아이들 내 강의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요즘 바빠서 못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수능 준비할 때나,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학교 다닐 때는 저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인강 사이트 강사분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강의도 듣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히 공통으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는 많이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겠지. 가르치는 학생들 중 몇 명이 이제 내 강의도 듣고 다른 인강 선생님도 들으면서 이제 그 강의가 좋다고 나한테 뭐 얘기를 해주는 거 보고 참고해보면 어떠냐고 그러고, 아이들은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원장님께 전달해서 그걸 나한테 그냥 피드백 형식으로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기 실명 언급해도 되나? 그 빠꽁 TV 어떤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성함은 얘기를 못하지만 일단 설명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설명은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라고 봤어요. 근데 가르치는 포인트는 확실히 다 비슷해요. 어떤 선생님이든 역사의 내용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고 늘 시험에 나오는 부분 똑같잖아. 뭐 고구려 하면 누구 나오겠어요? 광개토 장수왕 소술만 이렇게 3명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 다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업적이 중요한지 골라서 설명하는 부분도 비슷했는데, 내가 이제 여러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생각한 건 내가 못하겠는 건 딱 2가지야. 내가 못하겠는 건 첫 번째 욕설. 나는 절대 수업 시간에 욕 안 해요. 가장 나쁜 말이 쓰레기. 왜냐면 이제 막 선생님 중에서 인강 강사분들이나 이렇게 욕설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교사는 아니지만 강사잖아.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여러분 더워서 에어컨 좀. 완전 라이브죠? 이런 것까지 그냥 공유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아이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커요. 내가 그거를 왜 그러냐면, 나도 바르게 살지 못하죠. 나도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치만 그리고 내가 뭐 엄청 나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살아본 인생 결과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거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것도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지. 그니까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바르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물론 이제 쉽지 않지. 내가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애들 그런 것까지 다 고치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애들 앞에서 욕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욕? 욕? 욕하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땐 했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남학생이고 막 당연히 했죠.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렇지만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언제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남아공천 볼 때 혼자 봤거든요. 그때 한 번 하고 거의 안 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그때만 내가 욕했다고 인정해요. 그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애들 앞에서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보고도 내가 안 하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과한 리액션 있죠. 막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정승재 선생님. 이분은 또 막 실명 얘기해버리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했어요. 저 수능 볼 때 저 18학번인데 그때 정승재 선생님 들었어요. 1년 동안 같이 함께 했거든요. 인강으로. 선생님 되게 나는 정말 잘 따랐어요. 그 승재 선생님. 항상 그리고 막 승재 선생님 보면 리액션이 되게 엄청나시죠. 막 그 뭐 알아요? 뽀뽀뽀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알아요? 스탕마카스틴가?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하겠어. 막 그리고 막 발음 막 굴려서 하는 거, 막 오버액션 하는 거 잘 못 하겠더라고요. 성격상. 어쨌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했지? 아,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싶었어요. 막 그렇게 물론 이제 그런 걸 해주면 좀 집중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확실히 내가 좀 이런 걸 안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좀 중간중간 지루해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못하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아이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는 거.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난 인강 듣는 친구들도 궁금해. 꽤 한국사 통사도 꽤 수강 친구들이 많던데,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교재 구매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게 실제로 수강생들이 몇 명인지는 궁금해. 근데 꽤 조회수가 확실히 1학년 과목들은 다 똑같이 들으니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안도 300회나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칠판에서 강의하는 거랑 또 이제 내가 이렇게 태블릿으로만 하는 거랑 다르겠지만 또 어떤 부분 좋을지 이 두 부분 말고 내가 다 받아들일 자신 있어.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그 다음 또 무슨 얘기 할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애들한테 맞춰줘야 될까? 그렇다고 나만 맞출 수는 없지 않나? 애들도 나한테 맞추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한쪽만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해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조건 맞춰주기 원하면 그 상대방은 지쳐서 떠나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늘 그런 점 저도 그렇다고 나도 애들한테 나한테 무조건 맞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갈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한 학생은 이제 특성화고 수업을 하는 학원은 종합학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학원에 오면 무조건 국영수 사과 한 6과목을 다 수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단과는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을 수강을 하는데, 여기는 종합학원 느낌은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한국사를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난 살짝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포기했었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지? 나는 항상 그런 마인드야. 본인이 요만큼의 의지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진짜 1의 의지라도 있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인이 학습할 의지가 0이면 나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학생들은 그냥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이 저 대신에 그 학생한테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되게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도 너무 죄송했고, 나는 그 아이를 포기했는데, 원장님은 본인 과목도 아니잖아. 내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근데 이제 원장님은 본인 과목도 아님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역시 책임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MG거든요, 여러분들. MG 안 갔게 아니야, MG 갔죠? 근데 나의 또 부족한 책임감. 근데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일에 대한 책임감은 항상 뛰어나요. 나는 뭐 내일 부족하게 해본 적 없어요. 수업 준비 절대 부족하게 해본 적 없고요. 교재 항상
맞춰가고 수업에 한 번도 늦은 적 없고요. 늦을 뻔한 적 있었지만 택시 타고 와서 5분 전에 도착했고요.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예비군 한 번 말고는 수업 빠진 적도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하지만 이 타인에 대한 책임감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의지가 0인 학생들도 내가 끌고 가면 끌고 갈 수 있나?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화를 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나? 고민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또 화내는 걸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또 적극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어쨌든 근데 원장님과 부원장님은 오래 하셔서 그렇고 오래 하신 것도 있지만 책임감이 남다르신 분들이라는 걸 많이 배워서 배울 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만 있을 테니까 부탁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스스로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응? 제발 알겠죠?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해보려고 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가 되면 어느 순간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어느 날은 두 페이지 하루에 읽었더니 같은 시간 안에 두 페이지 읽었더니 이해가 더 잘 되더라. 그러면 첫 주에는 한 시간에 한 페이지 읽었는데 둘째 주에는 2시간에 한 페이지를 읽는 2시간에 한 페이지를 1시간에 두 페이지를 읽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속도,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식물의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파악해야 돼.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대.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면 결국 동식물은 모두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베이컨은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면 해석자라고 했어.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인간은 지식을 갖고 자연을 해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연을 해석하는 만큼, 자연을 많이 아는 만큼 자연을 사용하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은 지식을 활용해서 본인이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그 속에서 물질적 혜택을 많이 누린다.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꼭 해보시는 연습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제가 MBTI가 인프제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들은 내가 맨날 잔소리하니까 ISTJ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인프제 같아. 정식으로 검사해본 적은 없어요. 나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 ISTJ는 아니다. ISTJ는 진짜 로봇이거든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ISTJ는 아니 어쨌든 인프제라고 생각하는데 인프제에서 내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인프제가 가장 많이 욕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착한 척한다죠. 착한 척한다. 이중인격자다. 겉으로는 맨날 좋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악마가 살고 있다 막 이런 얘기. 그 사람을 속으로는 몇 명 죽였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진짜 공감되거든요. 그래서 싫은 얘기를 남한테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날이 한 번 있었어. 아이들한테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길래 막 얘기했죠. 근데 과연 아이들이 그냥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까? 그럼 아이들은 받아들일까? 아이들은 내 진정성을 알아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들의 어쨌든 성적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본인들의 성적에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을까? 본인들 성적인데 평생 남는 성적인데 그쵸? 왜 나만 더 간절하지?
내가 항상 그래요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시험 못 봐서 나는 잘리면 그만이지만 너네는 그 성적이 평생 남는다. 그걸 대학 가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은 수시의 중요성이 나로 커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너네 수시 망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시 파이터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내신 신경 써서 수시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맨날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과연 아이들이 알아줄까요? 늘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너무 자주 하면 또 물론 자주 안 해요. 애들 입장에서 자주 하면 잔소리 같겠지. 그죠? 어쩌다 한번 공부하라는 얘기는 매일 하지만 매수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한 번 해봤어요. 한 학기에. 아이들이 알아줄까?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리고 지우가 이어서 할게요. 5번 자퇴 이야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작년에 시행됐죠. 그리고 올해가 2년차인데 이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나도 고교 학점제랑 5등급제 진짜 쓰레기 같은 교육제도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도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얼른 하루빨리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시죠? 일단 이거 가정하에 그래도 여러분 자퇴는 안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신은 그러니까 1학년 때 못 봤다고 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대. 1학년 1학기 지금 딱 지났잖아. 1학기 때 못 보더라도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하게 가서 성적 꾸준하게 올리면 결국에 내신 더 조금이라도 높여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당장 자퇴 안 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좋은 점수 받을 거예요. 그리고 2, 3학년 가면 알아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버티면 나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 더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자퇴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만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학교에서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의 사회성도 기르는 곳이에요. 사회성은 평생 길러야 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요. 대학교 때는 이제 성인 돼선 대학교든 아니면 뭐 대학교 안 가고 직장 가는 학생들도 있죠. 직장에서든 계속해서 길러야 돼.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했던 얘기 중에 아니면 내 행동 중에 뭐를 싫어하나, 나는 타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싫어하나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맞춰가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싫구나. 그럼 상대방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겠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이걸 좀 더 견뎌보려고 노력해야겠다 라던가,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사회성 박살 났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만 인성 박탄에 사회성 박탄인데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배워가면서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박살 났을 수도 있죠. 타인이 보기에는. 그래도 매번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지. 사회성은.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더 평생 사회성은 길러가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가장 중요하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게 학교인데 그걸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아시겠죠? 학교에서 친구들 사귀는 법,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 선생님,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꼭 학교는 그만두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발. 그래서 내가 잠깐 그 검정고시반, 그죠? 이제 자퇴한 학생들이 있는 학원에 잠깐 다녔어요.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이들은 학습의 의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선생에 대한 예의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학원 아이들이 내 앞에서 엎드려 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졸거나, 그러면 졸면 내가 잠깐 멈춰서 다른 얘기 하거나 하는데, 엎드려 그냥 대놓고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 대놓고 하거나. 수업 듣는 애들이 소수예요, 정말. 그러고 모든 걸 자기들한테 맞춰주길 원해요. 대부분 아이들, 아닌 아이들 몇 명 있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들 자기한테 맞춰주길 원하고, 문제는 학원도 그걸 다 맞춰주고 있어. 그리고 애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애들이 와서 자고 그냥 책임 회피하는 곳인 것 같아. 나는 학교는 그만뒀지만 여기라도 왔다, 그냥 딱 이 정도 용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퇴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러시긴 않겠지만 결국 자퇴한 아이들이 이런 문제점을 대부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만뒀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 의지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공부 의지는 없다 치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라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러 갔겠지 뭐. 그쵸? 뭐 이렇게 기술을 배우던, 아니면 뭐 예술 쪽으로 가던, 아니면 뭐 미용 쪽으로 가던,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으면 그걸로 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왔으면 최소한 이 공부라도 성의는 보여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마저도 안 해. 그럼 뭐 어쩌고, 인생을 왜 그렇게 낭비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학교는 꼭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아주 딴소리 엄청나죠 오늘?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야. 이건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게 60%가 유전자고 40%가 환경이라고 사회복지학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내 주변에 다 엎어져 자는 애들만 있으면 나도 엎어져 자도 되는구나 라고 애들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다 공부 안 하는데 왜 나는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본인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학교 가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라도 열심히 하죠. 그럼 쟤도 공부하네? 시험 기간인데 그래도 책 한 번이라도 펼쳐보네 쟤는? 평소에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애들이 시험 기간에도 그래도 공부하네? 문제라도 푸네? 그럼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위기감이라도 느낀다고. 그러니까 본인을 열심히 하는 환경 속에 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지 마세요. 결론.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하지만 대학 나와도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대학 나와도 취업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고, 그쵸? 그 다음에 대학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도 않고요.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나보다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 잘 많이 봤어요. 대학 안 나와도. 그치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본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해가?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야 잘 사는 거야. 공부가 아니어도. 알겠니 여러분들? 뭐 오타니 손흥민 말해 뭐해 여러분들. 근데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진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물론 이제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시대잖아.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나도 또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요. 자퇴하면 그리고 뭐 할 거야? 어? 뭐 누구 이렇게 다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 보면 누구 자퇴해가지고 12시에 일어난대.
그럴 거면 학교를 다녀. 12시에 일어날 거면.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거 봤어요. 이야기한 거 봤어. 인간이 우울함의 주된 원인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래.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을 자기가 정신과에서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기 시켰더니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 나도 학원 밤늦게 끝나지만 10시 수업 끝나죠? 집에 오면 한 11시, 11시 반 돼요. 책 읽고 바로 12시에서 12시 반에 자서 8, 9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항상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자퇴한 학생들 없겠죠? 우리 수강생 중에, 그죠? 근데 왜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1학기 딱 1학년 1학기 끝났는데 내신 망친 것 같다 해서 자퇴할까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요.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만하겠어. 버티면 돼요. 여러분, 나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어서 나의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가 유튜브 한지는 올해가 2년 차고 지금 뭐 그전에는 과외 많이 했었고 자료 위주로 올렸고 학원에서 수업한 지는 올해가 처음인데,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곳에서 또 강의를 했죠. 근데 과외도 많이 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들 저 막 한 최저시급 정도 벌어요. 한 달에. 한 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그러니까 월 평균 월 최저시급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 버는데 못 벌 때도 있어요. 근데 없어도 그냥 아득바득 버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중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이걸 그만둘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다양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9to6에서도 있어봤고 그냥 직장인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그냥 역사 관련된 교재 만들고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 이 일도 스트레스 받죠. 아까 앞에 뭐 스트레스 받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죠. 그치만 그래도 가장 재밌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나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큰데 지금 소득이 적다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건 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났을 텐데 고1 학생들은 그게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이번에 1학기로 들어봤을 때 부족한 건 무엇이었는가. 뭐 학습 계획은 매일 국영수 사과 한 n분의 1 해서 꾸준히 잘 짰는가. 그리고 뭐 학습 시간을 고려했을 때 뭐 어떤 한 과목의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래도 뭐 또 어떤 과목 공부할 때 국영수는 내가 잘 모르니까 역사나 사회 공부할 때는 개념은 이해했는가, 문제는 제대로 풀었는가, 풀 문제는 다 풀었나, 기출 문제는 풀어봤나, 시험을 잘 못 봤을 때는 이게 시험을 못 본 원인은 뭘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걸 고민한 다음에 방학 동안 잘 준비해서 2학기를 잘 대비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수업은 나도 나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나도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걸 느껴요. 아까도 부족한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보완해서 더 나은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더 나은 교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지금 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그러네. 근데 이제 위에 아까 이어서 말했는데 내신 리셋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1학년 자퇴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안 했는데 물론 열심히 열심히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금도 안 됐는데 내년이라도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1년 더 준비하면 내년에 더 잘 볼 자신 있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 갖고 다음 학기 잘 보면 돼.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더 잘 보면 되고. 그러니까 내신 리셋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기가 차진 않지만 다 이해 가요. 이런 안타까운 교육 과정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나의 미래. 아직 할 얘기가 절반 정도 남았는데 벌써 40분이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조회수나 나올란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학원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고민해요. 이제 뭐 늘 더 잘 되고 싶은 게 저 스스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이제 지내 보니까 이제 지금 학원 학생들이랑 또 정도 많이 들었고 1, 2학년 친구들이니까 특히 1학년 친구들이 많겠죠. 이제 이 아이들 수능까지 봐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돈이 또 기준이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우선시 되어야겠죠. 아직 저 TMI지만 결혼도 안 했거든요. 결혼 준비도 해야 돼. 뭐 만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언젠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미래를 위해선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아야 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많이 주는 게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정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anyway.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줘요. 뭐 이렇게 가끔 싫은 소리도 할 때도 있을 텐데 좋아해주는 많이들 좋아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해 하고요. 학원에서 뭐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제가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여러분들도 저 어떤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뿅뿅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겠죠. 고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아직까지 막 돈 많이 준다고 연락 온 학원은 없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또 N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또 이제 또 쓸데없는 아니지만 그냥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동세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이 친구들도 제가 동세사 애정하는데 빼놓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이제 육모. 그럼 이거는 따로 주제를 하자. 육모 채점 결과를 봤어요. 일단 둘 다 1특근권 50점이네. 그래서 세상은 48 정도 뜰 줄 알았는데 결국 둘 다 50점이 돼버렸고요. 게다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표점도 낮고 백분위도 낮죠. 이런 경우 이거 절대 수능 이렇게 못 나와. 이렇게 안 낼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내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낼 거잖아, 수능을.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육구를 작년처럼 어렵게 내주던가.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평가원의 행동. 9월은 어렵게 내고 수능도 어렵게 낼 거라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9월까지 쉽게 낸다? 그럼 분명 애들은 이제 올해 쉽게 낸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애들은 이제 시나리오가 몇 개 있어.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 구모 쉬움 아니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 뭐야 이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구모 어려움. 어려운 거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다음에 수능 어려움.
지금 이제 남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어렵게 냈으니까 이제 어렵게 데뷔해야겠다고 수능도 어렵게 한 거. 이 구모 그다음 이상적인 게 구모는 쉽고 수능은 어려운 게 그나마 이상적이지. 근데 이것도 쓰레기죠. 애들은 분명 그러면 구모 보고 그럼 6구 쉬웠으니까 수능 쉽겠다. 6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쉬웠으니까 수능은 쉽겠네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러면 이제 수능 어렵게 내는 순간 아이들 이제 후두두두두 떨어지죠. 재수생 양산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별로 좋은 시나리오 같진 않고요. 3번 뭐 다 최악인데 구모는 어렵고 수능은 쉽다. 그렇게 되면 아니 수능은 쉬우면 결국 다 문제가 돼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일단 얘기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사탐 쉬워가지고 하나 틀렸는데 2등급 빵꾸 난다? 이렇게 사탐 숫자 많은데 사탐 물론 동세사는 적죠. 내가 봤어. 그러면 이제 평가원장은 사퇴가 아니라 한국을 떠야 되고요. 구모도 쉽고 수능도 쉽다? 이건 뭐 모르겠어. 어쩌자는 건지. 이거 세 개는 다 쓰레기죠. 최악의 신호래야. 근데 어쨌든 1번이 나오길 바래야 되고요. 동세사 선택자 수를 봤단 말이야. 세상에 동사는 그새 또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 이유가 이유도 있는 것 같아. 물론 애초에 적었던 거 알죠? 내가 뭐 모르고 하겠어요 그런 거. 동세사 선택자 수 애초에 적은 것도 알았지만 사탐런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동사는 오히려 줄어? 이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크니까 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마지막이니까 사람이 많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고 좀 쉽고 이런 생윤, 사문, 윤사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닐까. 동세사 올해 했다가 잘못해서 성적 안 나오면 재수해야 되네. 근데 재수하면 통사 통과해야 되네. 약간 이제 생윤, 사문보다 리스크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로 많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적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동세사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6월만 봤던 거잖아요. 지금 6월만 아마 9월이랑 수능에는 재수생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반수생들까지 해서 사실 작년보다 조금 많지 않을까? 근데 작년에도 뭐 동세사는 애초에 안 많았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냈으니까 올해도 어렵게 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른 사탕 과목하고도 약간의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일단 생윤, 사문, 윤사, 한지, 세지는 무조건 엄청 어마무시하게 어려울 거란 말이지. 거기는 선택자 수가 더 늘었으니까. 근데 동세사만 그 와중에 쉽게 낸다? 이거는 그러면 만점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윤이랑 생윤 만점 표준 점수 막 78 이러는데 동세사 표준 점수 70점 이래봐요. 만점에 거의 70점은 안 나오지만 14점 이래봐요. 그럼 5점 차이 나는데 난리 나죠. 동세사 선택자들 대학 못 가요. 그러면 또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안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평가원도 선택 과목 간에 표준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 못 맞춰도 어렵게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모 어렵게 나와야 돼요. 구모 만약에 쉽게 나면 그 뒤로는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이제 예상할 수가 없어. 생각도 하기 싫어 나는 그거. 구모 쉬웠다? 어떤 난리가 펼쳐질지 나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어서 선택자 수도 너무 적고 이번에 분석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스톡 분석서 동세사 한 명 샀어요. 한 명 판매자가 아니 구매자가. 물론 이제 홍보를 내가 바빠서 못했죠. 6월 한 달간 기말고사 대비하느라. 그치만 너무 작년까지는 무료로 나눠줘서 그런가? 아니 물론 이제 뭐 비싸게 팔지는 않는데 너무 그 수요가 적어서
수완 분석서까지만 하고 9월 분석서까지만 하고 그냥 파이널 교재가 뭐 작년에 어떤 컨셉으로 왔냐면 6월 9월 EBS 특수한만 내가 한 권으로 정리해준 거예요. 근데 굳이 뭐 특수한 분석서 따로 있고 6구 분석서 따로 올려주는데 게다가 이걸 그러니까 지금 EBS 분석서 수요가 너무 적으니까 파이널도 이거 해봤자 이건 너무 수요가 적는데 괜히 또 시간 써서 교재 만드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완 분석서까지는 무조건 만들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 꼭 좋은 성적 받길 말하는 건데, 바래서 만드는 건데, 파이널 교재는 있던 교재를 다시 정리해서 만드는 건데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수요도 없는데 참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고민입니다. 이 선택사 수가 너무 적은 과목의 한계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도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아이들이 필요한지도 잘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나는 어쨌든 내 자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만드는 건데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다시 한번 시간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파이널 교재까지는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수완 분석서는 만들어주고 구모 분석서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념서가 워낙 완벽해서 내 자랑이지만 사실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고 고민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 내신으로 세계사랑 그 동아시아 역사기행 하는 학생들 있나? 이게 2022 교육 과정에서 올해가 그 선택 과목 하는 올해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탐에서 9개인가? 바뀐 거 몇 개인지 모르겠네. 사탐에서 이제 뭐 세계사, 생윤, 사문 과목명은 좀 바뀌었지만,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물화생지 이거 하는 해가 올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1 학생들이 작년에 처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고1로 시작하고 올해 고2 올라와서 처음 이제 내신으로 그거 하는데, 그래서 결국 재민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그 선택자 수가 얼마인지 통계가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으로 세계사 동사하는 학생도 있는지도 궁금하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동세사는 폐강이래. 아무도 안 해서 학교에서 폐강이래. 그러면 내가 세계사 동사 교재를 이거 내신 교재를 만들까 했거든요. 내년 상반, 그러니까 내년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걸 만들면 애들이 이거 듣는 아이들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생윤, 사문, 윤사, 한지, 세지 2학년 선택 과목이 그렇게 가더라고. 경제도 좀 하던데. 근데 동세사는 이제 아예 씨가 말라버렸어요. 아니 안타깝죠. 좋아하는 과목인데 이거 수능에서도 없으면 내신에서 누가 하나. 이거 수능에서 없어지면 내신에서 더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안타깝네요. 당연히 더 하나지.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역사 선택하는 애들이 굉장히 소수잖아요. 한 번에 막 30명 있네. 그러니까 전교에서 보면 30명밖에 안 되잖아. 그 중에서 1등급이려면 3명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1등급 맞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5등급이랑 또 이게 연결돼서 그런가? 문제가 많네. 어쨌든 만약에 우연히 내가 고2인데 내신으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역사 기행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또 학생들 좀 많은지 보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대부분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 소수 과목인 역사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반갑고. 8번 마지막 축구. 진짜 조별과제래. 조별리그 보면서 세상이 화가. 나는 자 마지막 남아공전 오전 10시 했잖아요. 그날 수업 끝나고 집에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 학원 수업이. 돌아간 내내 화가 가라앉질 않아. 홍명복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별리그 3개를 보면서 내가 중요한 건 3가지였어요. 기본이 중요하다. 안 되면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셋째, 홍명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5천만 명을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을 적으로 돌리면 자기한테 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끝난 그 태도는 또 뭐야? 뻔뻔하게 그지없죠. 요만큼의 염치도 없고 요만큼의 죄송함도 없어. 응?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기본도 안 되죠. 기본이 뭡니까? 축구의 기본? 내가 생각했을 때 축구의 기본은 그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봐봐.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남아공전에 하나도 안 냈죠. 이게 남아공 선수예요. 노란색이잖아. 그리고 하프라인을 그려야겠다. 여기 하프라인이죠. 우리나라 선 빨간색이죠. 90분 내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 여기 5명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상대 2명을 우리 5명이 붙잡고 있냐고. 앞에서 골을 넣을 애들은 그럼 2명밖에 없어. 우리 2명은 상대 4명, 5명이랑 싸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냐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1도 없죠. 앞에서 숫자 싸움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처음에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0대 0에서 시작했으면 일단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고 우리 뒤쪽에 본인이 3백을 많이 쓰셨다 하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고 가려고 하는 건 알겠어. 초반에 경기 초반이면. 그러면 한 골을 먹혔잖아. 그럼 우리가 최소한 비기기라도 했어야 32강에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도대체 뒤에 계속 90분 내내 5명이 2명을 붙잡고 있냐고. 앞에서 공격을 누가 하는데.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려도 상대 숫자가 더 많고 패스를 찔러줘도 공격수 애들이 얘 한 명 받으면 노란색 2명이 달라서 붙죠. 그러면 그 압박 뚫어낼 수 있나요? 숫자 싸움에서 애초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우리 숫자가 더 많아야 우리 거가 공격을 주도한다라는 개념조차 없는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2번째 이야기가 그래서 안 되면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3백해서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수비 한 명 빼고 올리고 윙백 과감하게 올려서 크로스 빵빵 올리던지 90분 내내 그냥 저 뒤에서 그냥 뺑뺑이 U자 뺑뺑이 중원 거치는 볼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니 그거는 3경기 내내 공통이야. 도대체 미드필더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야기해보자. 그냥 오늘 그냥 축구 심층 토론해요. 여기서 30분 동안 더 얘기할 자신 있어. 우리 이렇게 갔죠. 기본적으로 3경기 내내. 문제가 뭡니까? 이 둘한테 가는 패스가 1도 없죠. 여기 황인범 백승호였나? 그랬을 거다. 이 둘한테 패스가 못 가고 계속
뒤에서 3백이랑 윙백까지 5명이서 뺑뺑이 돌리다가 그냥 앞에 뚝 던져놓고 그러다가 그 봐봐 뒤에 이 5명이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 봐봐 다시 얘기해볼게. 여기서 중원 2명을 거쳐가는 볼이 하나도 없죠. 홍명복 3경기 내내 뭐 했는지 알아요? 이 뒤에 있는 5명 5팩으로 계속 볼 돌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에다 롱볼 한번 때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저 3명은 상대 미드필더까지 하면 6명으로 뚫어야 되죠. 6명을 뚫어야 돼 우리가 3명 가지고. 뚫리나? 헤딩도 못다 겨우 잡으면 상대 2명 3명 압박 들어서 뺏겨. 안 되죠. 중원 거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이강인이 내려와서 이까지 내려서 볼 봤대. 여기서 본인이 빌드업 하려고? 그럼 앞에는 누가 있는데? 가뜩이나 앞에 숫자 부족한데 앞에서 자원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뒤에서 이강인이 빌드업 하면 앞에는 누가 있는데? 개념이 없죠. 개념이. 그러니까 강인이는 앞에서 공격하게 내비두고 황인범한테 패스 센터백에서 찔러줘서 황인범 빌드업하게 해야지. 그거 한 번을 못하니까 공격이 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하는 길을 감독이 만들어줘야지. 선수들 계속 위치 조정해주고 상대의 압박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우리 선수들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 받고 여기서 황인범이 공 받으면 공 받을 때 앞에 3명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빈 공간으로 뛰어들고 그거를 감독이 다 정해줘야 된다고.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요만큼도 없잖아 이번 경기는. 내가 다시 생각하기엔 화딱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1번 기본이 중요하다. 2번 안되면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쓸데없는 고집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진짜 축제라리거든요. 역사는 잘 몰라도 축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홍명보 월급이 연봉이 20억이죠. 나 5천만 원만 줘도 내가 홍명보보다 잘할 자신 있어. 진짜. 아시안컵 내가 준결승까지 간다. 5천만 원만 주면. 뭐 시켜주겠습니까? 하는 소리지만 요즘 그런 거 유행하대. 저 축튜브 많이 보셨거든요. 축구 유튜브. 다들 뭐 국가대표 감독 지원하대. 저도 지원합니다. 저 FM 2012번 언제부터 FM 해가지고 지금 뭐 매년 트로피 트래블 다반사고요. 기본이고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엄 경기를 EPL 제가 또 지성이 형 때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2011 시즌인가? 지성이 형 그 맨시티한테 아게로가 QPR전에서 추가 시간에 역전골 넣으면서 우승 뺏겼을 때부터 열심히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떤 것이 좋은 축구인가에 대한 내공이 또 많이 쌓였어요. 클롭과 펩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축자랄이거든요. 그래서 맡겨만 주면 역사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뽑아주겠습니까? 제가 뭐 또 축구 자격증도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타깝게 보면서 그러니까 홍명보 부임으로 A매치 한 경기도 안 봤어요. 한 경기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월드컵 전에 어머니랑 잠깐 식사를 하면서 월드컵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때려 죽어도 32강 못 간다 그랬어. 때려 죽어도. 근데 사실 체코전 보고는 살짝 32강 가나? 저 3위까지 올라간다 듣길래 체코전 정도 하면 3위까지는 하니까. 그리고 멕시코전은 조금 아쉽지만 남아공전은 이기겠지. 귀신같이 저거대. 귀신같이 떨어지네. 근데 결국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맞았다. 홍명보는 절대 32강도 못 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예요. 별별 얘기를 다 하죠. 이제 이런 얘기를 평소 안 하다가 하는 이유는 그냥
오늘은 왠지 내 개인적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 얘기를 타인한테 잘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항상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신경 썼던 것 같고, 내가 했던 얘기가 타인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안 했던 것 같지만, 뭐 요즘은 좀 솔직함이 대세라래. 제가 또 컨텐츠 교육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잘 못 만들긴 하지만 솔직함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제 하고 싶은 얘기, 상반기 회고인데 상반기 회고,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걸 한번 영상으로도 남겨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남겼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좋나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으면 내가 또 주기적으로 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댓글도 항상 열렬하게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뜨뜨기 미지근하면 그냥 그 영상으로 찍어놓고, 다음부터는 이제 내 영상으로만 찍어놓고 내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박아놓던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사세요. 나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다음으로 막 안타까웠던 것, 안타깝고 마음에 안 든 거, 내가 학생들한테 마음에 안 든 거는 요즘 아이들 너무 부정적이야. 맨날 뭐만 하면 힘들어요, 망했어요,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이 너무 입에 붙어 있어. 이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세요. 하고 싶다 해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할 수 있다고 해야 조금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커져요. 말조차 이쁘게 안 하고 말조차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겠냐고.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나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늘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하죠. 나도 막 힘들어, 오늘 힘드네, 오늘 하기 싫네, 이런 날도 있어요. 근데 특히 애들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하려고 진짜 신경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내가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힘들어도, 힘들다 너무 뭐 며칠 전에 딱 그걸 느꼈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했는데, 아니야,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지, 개운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도 내가 애들처럼 힘들다고 했구나,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내가 느끼고 고치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모든 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요. 알죠?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고, 욕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이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좋은 감정이 들고 좋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행동으로 공부를 한 줄이라도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요즘에 내 커피 너무 많이 먹대. 좀 줄이시고요. 잔소리 좀 할게요. 운동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들은 그래도 축구나 농구 이런 거 좀 하니까 나은데, 우리 여학생들 운동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너무 그러면 어머님 따라서 필라테스라도 가보던가, 요가라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그러면 선생님 운동 하나요? 저는 운동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만 했을 때는 축구 진짜, 나도 남학생들이랑 같이 맨날 했고요, 맨날. 남학생들 우리 젊을 때는, 여러분들만 할 때는 월화수목 금금금 축구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주말 내내 축구해도 끝도 없잖아, 우리 젊은 남학생들. 그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계속 올리는데 보셨나 모르겠네요. 크로스핏 저는 하기 때문에 10년 차거든요. 크로스핏 10년 차. 어쨌든 지금도 주 4회 꼭 운동을 가는데, 운동의 좋은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로스핏은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크로스핏을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운동은 하루에 30분 달리기요. 얼마나 가성비 좋은지 달리기가 영원이죠, 영원. 운동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 영원, 효과는 진짜 최고야. 운동하면, 아니 달리기 하면, 어쨌든 운동이니까 달리기도 건강 좋아져, 체력 늘어. 달리기 또 좋은 점 뭐예요? 운동의 좋은 점? 우리 학생들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항상 무겁죠. 그리고 너무 뭐 정보도 많고 들어가는 것도 많고 뇌가 항상 피로하죠. 뇌를 한번 리프레시 할 수 있어. 운동하면 뇌가 더 한층 더 상쾌해져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 마음의 불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불안이 높은 특히 학생 중에서 불안감이 많은 학생들은 달리기 해주면 너무 좋아. 달리기 하면서 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그 뒤로 그러니까 가라앉은 불안이 꽤 오래 지속돼요. 그러니까 불안이 가라앉은 채로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지. 저도 정말 잠시만요. 목이 너무 아픈데? 오늘 무편집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목 캔디 가져올게요. 10초 좀 끊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막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그러니까 조깅 하듯이 있죠. 마라톤처럼 총총총총 분당 페이스 뭐 8분 9분 돼도 돼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총총총총 앞에 동네 같은데 천 같은데 뛰어주면 진짜 좋아요. 진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많이 돼. 그러니까 나도 돌이켜보면 막 자존감 낮고 취업 안 될 때랑 그 장기 연애 헤어졌을 때 정말 살기 싫었거든요. 취업 안 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는 거 아닌가 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하나 들어가서 일할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몇 년 했었는데 몇 년 아니고 조금 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체육관은 항상 갔어요. 왜 갔을까? 그리고 장기 연애 이별했을 때도 정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막 내 옆에 있는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니까 내가 그냥 다 잘못한 것 같고 그죠? 걔 없으면 무슨 의미로 사나 싶기도 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데 울면서 체육관을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길 가면서도 울어요. 진짜 찌질하게. 그래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막 길만 가면서 뭐 저기 쟤랑 갔던 데인데 또 그냥 툭 건들면 울고 막 울면서 다니고 길가에서 울는 사람 있으면 장기연에서 이별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체육관 가고 체육관 앞에서 눈물 닦고 들어가고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돼 있어서 갔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운동을 하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자살까지는 안 이어졌던 것 같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을 안 했으면 만약에 이 마이너스 102라는 기준이 이걸 넘으면 자살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운동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것 같아. 나의 우울함 정도가. 그러니까 우울함이 마이너스 100이 됐을 때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고 쳤을 때요. 나도 실제로는 몰라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쪽 전문가는. 운동을 하니까 한 마이너스 50까지만 내려가고 우울함 정도가 말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 지금은 잘 지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 너무 많이 하고 학생분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거 힘든 거 알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올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알아요. 옆에 있으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걸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달리기 해서 불안감, 우울감 조금 낮춰봅시다. 아시겠죠? 이러면 이런 얘기 해주면 뭐가 막 어디가 아파요, 귀찮아요, 못 일어나겠어요. 핑계가 많아, 핑계. 그냥 당장 운동화 챙겨서 나가세요. 알겠죠? 핑계가 too much. 오케이? 지금 당장 right now? 오케이? 가서 달리기 해봅시다. 아시겠죠? 저도 운동이 제일 우선이 됐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먼저 탁탁 그 스케줄에 넣고 나머지 스케줄을 짜지. 절대 운동 빠지는 삶은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달리기 해보면서 건강한 삶, 그러니까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둘 다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달리기니까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하고 싶은 얘기만 주구장창 1시간 15분 동안 했네요. 이거 무편집 라이브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원지한 토크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국 계획 8월 말에 수완 분석 강의, 그리고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렇게 보고, 만약 이런 거 이거 반응이 좋으면 그 사이에 뭐 이런 토크쇼 같은 걸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고생 많았고 방학 잘 보내고요. 방학 때는 당연히 뭐 이렇게 방학에 좀 쉬어야죠. 다만 너무 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노는 거 습관되면 그것도 안 좋아. 조금 적당히 휴식하고 적당히 2학기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수능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방학 잘 준비하고, N수생 친구들은 더운데 지치지 말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그래도 이번 여름이 생각보다 안 덥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여름 잘 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